저희가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을 했다면은 고용노동부라든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노무사들이 조사를 했다는 부분이고, 과연 이 노무사들이 이 징계를 할 때 그 조사가 과연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를 제발 좀 적법한 행정 절차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저희들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안녕하세요. 저 KTN의 박준식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김종훈 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눌 사안이 발생된 것 같아서 긴급하게 만나게 됐고요. 자, 고양시 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지금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네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번 주 목요일이요? 저번 주 그게 정상적인 구조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체육회 사무국에 전화를 해갖고 받으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진으로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어차피 이제 집에서 대기 상황인데 어떻게 받으신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자, 일단 1번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68조 제1항 1호 등을 위반한 혐의 때문에 지금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으신 거고, 네. 나머지 이제 위원분들도 다 받으셨을 테고, 네. 근데 이분들이 참고한 자료가 조사위원회 결과 자료, 네네. 그 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자료, 네네. 그 다음에 인사규정이라고 칭하는 거, 네네. 그거 말씀드렸죠? 네네. 68조 제1항 1호 등 위반 때문에 지금 받게 되는데, 조사위원분들, 그분들한테는 이제 조사를 받으셨죠? 네네. 그분들이 혹시 노무사 세 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면담식으로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네네. 부처가 있을 때 주임과 제가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는 2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분 정도가 이제 다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조사위원들이 만들어지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요. 네. 그 고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건 또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혹시 조사위원과 고충처리위원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관련된 고충심의위원회를 한다는지 뭐 조사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몰랐고요. 그냥 단지 노무사 상담만, 노무사 조사만 있다고 해서 노무사 한 분만 보고 그 관련해서 조사한 것밖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회나 이제 임총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말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분리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고충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조사위원과 고충심의위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동일 노무사이라는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공정하고 또 형평성 있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조사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저희에게 사용자인 안우섭 회장님께서는 회사에서는 사측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또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는 조사만 받는다, 그리고 노무사만 만났다, 그것만 하고 전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충심의위원회도 하고 조사위원회 결과도 했다는 걸 보고 저희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사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마지막 결론 내는 건 이제 중징계를 해도 된다는 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노무사라는 분한테 조사받으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때 충분한 뭐 소명이나 이런 자료를 내거나 하신 적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조사만 했어요. 조사만 했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인 사실 유무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 갑질이다라고, 갑질 및 괴롭힘이라, 중징계가 나왔다. 이런 말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고, 공정한 절차로 이게 과연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의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지금, 의결 요구서를 시에서, 아니, 체육회에서 저한테 왔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서가 왔는데, 2번 부침자료, 조사위원회 결과자료, 3번 고충심의위원회 결과자료, 이런 부분들이 부침이 나와야 하는데, 께서 저한테 준 내용은 딱 결과 보고서 딱 하나 하고 의결서 부분만 나왔고 고층심의위원회에 대한 결과 자료는 전혀 뭐 관련된 자료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한테 공지하거나 부침 자료가 없습니다. 앞장 공문에서는 그 부분이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나고 제가 얼마 전에 회장님을 노동부 거기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저 또한도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근데 그 경찰조사 특별사법경찰관이 말씀을 하셔요. 이 행정 절차가 고양시 체육회 행정 절차가 이런 갑질에 대한 부분들을 왜 노무사들이 중징계를 내리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도 차라리 조사를 하려면 고용노동부라든지 그쪽에 와서 그분들이 12명이 그 갑질을 당했다면 그쪽에 와서 신고를 해서 여기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찰 조사를 해야지 왜 노무사들에게 조사를 받아서 거기서 중징계 결정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 노무사분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그쪽에서도 지금 회장님에 대한 갑질 부분들도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고양지원청 고용노동부 그쪽에서는 저희 고양시 체육회를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가서 조사를 받으실 때는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경찰조사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말 진짜 이제 조사를 하신 분한테 그렇죠. 예, 그분한테 했고요.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의아하고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그분이 이제 조사를 받았고 저는 이제 그 관련된 거 신고자로서 했고 또 관련된 사람들 조사를 했죠. 네.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지금 체육회 내에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관 사항은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전에 알게 되셨나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정관이 있어요. 체육회 내부에. 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만들고, 그 의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안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정당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저 팀장까지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갑질 및 괴롭힘으로 다 지금 신고가 된 상태고 있거든요. 회장님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스포츠윤리센터, 회장님은 경기도 체육회 클리센터 고용노동부 전부 다 지금 회장, 국장, 과장, 팀장들이 갑질 및 괴롭힘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과연 그 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회장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핸들링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건 좀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사위원분들이 이제
합리성하고 이제 정당성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의결할 때 네네. 피신고인은 해당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네네네. 그러니까 김종훈 팀장은 갑질에 대한 걸 다 부인하고 있으나, 네네. 신고인들의 자료가 대부분 일치하고 그 내용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갑질이라고 이렇게 의결서에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분들이 경찰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경찰 조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부인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경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들어가서 부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노무사들이 경찰관들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인들과 주장과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지 노무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조사하는 분들이지 이 부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본인들이 일치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그걸 규정하고 그거를 규명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지 혹시 또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일단 현재 상황을 약간 지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 회장님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지금 갑질 이걸로 지금 신고가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스포츠계는 가장 최상위 기관이거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네. 거죠. 그때 이제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그다음에 그 외에 부과장님 이제 4명의 직원이 네. 여기 신고를 했죠. 네, 그분들은 이제 갑질이한 상황을 이제 누군가에게 조수패고, 팀장님에 조수패고, 그 다음에 네. 신고는 이제 사무국장님이 이제 네. 대표적인 작용을 하신 것 같고, 일단 1차 회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육 과장님에 대한 갑질 신고는 어디에 돼 있는 거죠? 경기도 체육회 클립센터하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고양시 체육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상위 기관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김종훈 부장님은 상위 기관에서 뭐 신고된 건 하나도 없고 단지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만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조사냐, 이게 그 안에서의 과연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됐냐 하는 특별수사관에 의한 반응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되고 노무사가 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결정하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성 있게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의아해하는 거는 그렇게 12명이라는 놈들이 갑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라든지 스포츠윤리센터라든지 어떤 공정성이 바탕이 된 그 기관에다 신고를 하시지 왜 내부적으로 노무사들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노무사분들이 과연 중징계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번외적인 배경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체육회에 대해 노조가 결성이 됐어요. 네. 노조가 언제 결성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쯤 됐네요. 거의 행정직원은 없었고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노조를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결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네네. 노조가 있는데, 최상급자인 회장의 갑질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데, 그 노조가 결성되기도 하고, 노조가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돈은 다 지금 체육회 다 지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에게 지금 입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그분들의 근로계약은 계속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만 그 다음 근로계약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이 지금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돈이 아직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지금 입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 노조에 가입되신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정말 자신들의 의견 표명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노조가 결성되고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한 협상 테이블까지 하고 있는데
팀장 정도 급이나 사무장 정도 급이 벌써 60일 만에 갑질이라는 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나요? 전 상식적인 네, 걸 물어보고. 네.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를 하고, 저에 대한 갑질 부분들은 뭐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랬더라면은, 그때 당시에 신고를 좀 하시고, 그 당시에 좀 어필을 해줬으면은. 네, 제가 아니 취재 결과 네. 5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갑질 신고가 아무 곳에도 된 곳이 없어요. 네네. 오직 5월 29일 날 회장님한테만 14건이 갑질 신고가 들어간 거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노조가 활성화돼가지고 시청과 뭐 이제 상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또 이제 팀장님도 어떻게든 이제 노조가 같은 편이니까 노조랑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관련해서 노조 관련된 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그 생활체육 지도자로 분리됐고, 제 또 담당 한 1년 이상은 저하고 그 접촉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해 왔는지 다른 팀장이 그때는 맡았기 오케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몰랐습니다. 안으로 이제 갑질 얘기를 잠깐 해. 가장 심플한 건 이런 거 같거든요. 생활체육 기본적인 조사가 이런 거 같아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안에서 갑질을 언제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혹시 출퇴근 시간 물어봤나요? 아니,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질의하거나 조사하실 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행동 반경이 어디인 거인지에 대해서 알고 질문을 하나요? 아니,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조사 내용들은 그들이 작성한 그 내용만 보고. 서류상에서 뭐 갑질했다는 주장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조사위원이라는 노무사 그분들이 갑질을 했으면 갑질한 시간이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자,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팀장으로서 관리를 해보실 게 아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오면 나가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퇴근할 때쯤 들어오고. 네네. 그래서 팀장님이 그 갑질이라고 신고하신 분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볼 때 오전에 잠깐 5분 그 갑질이라고 주장한 운동장 돌 때 한 번. 네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전체 회의할 때 한 10분 정도. 그거 외에는 어차피 같이 55개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 50 며칠 동안. 그때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미팅한 거는 미팅이 아니고 같이 일을 한 거는 5번 정도 행사이잖아요. 그런 사실을 노무사가 알고 있었나요? 그런 거는 전혀 몰랐었죠. 그런 걸 물어보긴 했나요? 아니, 안 했습니다. 전혀 뭐 관련된 그 직원과의 또 팀장이나 사무국장님의 관련된 그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갑질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갑질을 언제 했는지 그 시간 테이블 자체를 체크한 적이 없는 거죠. 네네, 없었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는데 갑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점을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하거나. 아니, 좀 내용들을 보면서 좀 어이없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황당한 내용들도 좀 있었고. 자, 그러면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 갑질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박으로 한 거는 과거에 갑질이라고 주장하신 분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카톡도 같이 하신 거를 드렸나요? 아니요. 안 받아갔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 자료라든지 관련된 뭐 내용이라든지 추가할 내용을 좀 참고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몇 시 몇 분에 언제 갑질했는지 크로스 체크를 질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거기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조사하시고요. 1시간 정도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회라는 뭐 이런 것들인지도 몰랐고 뭐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단지 그냥 노무사 조사가 있다라는 것만 듣고 그냥 거기에 관련된 사실 확인만 하고 1시간 정도 전문해서 그냥 갔어요. 혹시 그럼 그 노무사분들이 고양시 체육회에서 어찌되었건 체육회 내에서 돈을 집행하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모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 그 기본적인 거 다시 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분이 14분이에요. 14분에 대한 조사를 12일부터 하셨어요. 네. 노무사 3분이. 네. 그리고 김종훈 팀장님하고는 1시간 정도 하신 거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갑질을 몇 시 몇 분에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런 걸 물어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조사할 시간이 과연 이게 정확하게 나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과연 존재하긴 많이 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도 없고요. 예.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거는 고양시 체육회 내의 조사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들이고. 자, 여기서 다시. 제가 봤을 때 네. 고충심의위원회 분들은 저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냥 조사위원회 분 중 한 분 노무사분 한 분하고 또 같이 또 다른 직원이 했던 노무사 그 회의실에 두 분만 보고 그 외에 고충심의위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도 몰랐고요. 저는 이번 관련돼서 모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지라든지 뭐 관련된 소명이라든지 관련된 뭐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징계를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도 급박하게 지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언서를 받으셨으니까 네, 네. 바로 이제 진행이 되실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조사를 받았다는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소명 자료를 다 전달이 돼야 이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렇죠. 권리가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측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최소한 소명 자료라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결과 자료라든지 보충 심의위원회 결과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전달받은 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의 소명 자료를 전달해 준 적도 없는 거네요. 네네. 그냥 보고만 한 네, 거고. 그리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서라는 거를 저쪽으로 공문을 했지만은 부침 자료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징계 의결 요구서 하나만 저한테 보내줬고, 두 번째 조사위원회 결과 자료, 세 번째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자료, 네 번째 인사 규정, 이 부침 자료 2, 3, 4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2, 3, 4번을 저한테 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에 대한 이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또 하나의 N차가해다. 저는 그 부분을 했더니 과장은 2번, 3번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그냥 결과보고서, 의결서, 인사규정, 즉 3번의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자료는 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뭐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거기에 대한 뭐 그 관련된 사인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문서를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 갑질이라고 지금 신고되어 있는 분은 회장님, 그렇죠? 네. 회장님은 최상위관에 신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청에 지금 신고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계시는 사무국장님은 그냥 고양시 자체 내에서 지금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려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고양시 체육회 내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지금 징계 결정이 지금 결정날 상황인 거고. 예, 노무사 조사만 저기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체육과장님은 상위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갑질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자에 대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께서 조사를 하시는 분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양시 체육회가 엄청난 행정 절차가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분도 지금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절차를 하나씩만, 4가지 절차만 잠깐 찍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사회가 결정되면서 그때 의결서 비슷한 거를 계속 네. 이사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소명을 하신 적 있나요?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14명은 호소문을 읽었지만 하신 적 없고, 없었습니다. 14명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반박문이나 이런 걸 내신 적 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그때 호소문과 성희롱까지 나왔는데 그때 반박문 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임시총회가 열리면서 그때 이제 인사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단지 결성이 되셨어요. 네. 그때 저쪽에서 호소문을 내고 징계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의 입장이나 반박문을 그 누구라도 고양시체육회에서 받아주거나 반박 자료에 대한 입장 소견을 내게 해준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행정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는 전혀 없었고 단지 한 번 노무사분들에 의해서 그냥 노무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건가요? 상담을 네네네네. 너무, 네. 그냥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징계 의결 이게 이 공을 갑작스럽게 받으신 거네요? 네네네. 그럼 중간에 소명하라는 어떠한 사무국에서 연락이나 이런 게 왔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자, 그럼 조사할 때도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네네. 징계를 의결한 자체에서도 소명 자료를 누구 하나 달라는 사람도 없고 입장을 드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네네네. 단지 15일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저의 그 지금의 그 요구서를 연장 요구서만 제가 작성을 해서 체육회에 전달을 했죠. 그 병영관리 부임 담당 주무관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신고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체육회에는 최상위 회장부터 감탄 주임까지 모두가 지금 다 갑질로 다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 있는 경찰조사 특별사법경찰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노무사 조사가 아니라 그 관련된 것들을 차라리 노동부에 신고를 좀 해라. 저 또한도 그래요. 제 입장도 노동부를 신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정하게 그들이 경찰관들이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이게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단지 그냥 노무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가 나와서 우리를 중징계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나 사무국장이나 공통적인 의견은 정말로 저희가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을 했다면은 고용노동부라든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좀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좋겠습니다. 틀린 게 이거네요. 사무국장님과 스포츠팀장님은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 지금 징계 및 해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회장에 대한 것은, 회장은 정말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노동청에서 특별수사관이 회장에 대한 갑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체육과장에 대한 거 조사를 하고 있고, 오직 두 분만이 체육회 내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그것도 이제 갑자기 이제 만들어진 것과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의결도 이제 급박스럽게 지금 갑자기 지금 소집되어가지고 징계 처분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8명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분들이 또 3명을 더 추가를 하셔서 또 서면동의라는 뭐 인사위원회를 또 서면동의라는 걸 했어요. 또 3명을 더 추가를 해서 어떻게든 뭐 중징계를 저희에게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시 체육회는 체육회 정관의 그 두 줄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고 구출처리위원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만들어지면 팀장님에 대한 징계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 체육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회장님은 이미 갑질로 신고가 돼 있는 분이고, 그 안에서 팀장님에 대한 서류와 이제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처리하시는 분 또한 노동청에 이미 갑질로 신고가 돼 있는 분들이 지금 스포츠 팀장에 대한 징계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모든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낼 의향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진행되어 오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제발 좀 적법한 행정 절차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저희들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데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놀랍고 이게 정말 고양시체육회가 공직민관단체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급작스럽게 긴급하게 스포츠 팀장님과 이런 이제 질의를 한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그 갑질한 순간 14분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계속 캔슬이 되고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이제 호소문도 받지 못했어요. 사진 찍어갖고 제가 다 읽는 거고 들은 거를 다 반복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것들 고충이 생겼고요. 긴급하게 지금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노무사가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시청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갑질이 벌어지고 있을 상황에서는 노조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가 좀 상식적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포츠 팀장과 스포츠 팀장을 갑질이라고 한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체크를 과연 노무사들이 했는지 조사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이라고 신고하신 14분들 중에서 90%가 넘는 대부분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나가십니다. 스포츠 팀장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 그 다음에 금요일 정도에 전체 회의할 때 잠깐 만날 수가 있고, 그 60일 안에서 갑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존재했을까? 그리고 행사할 때 잠깐 만날 수가 있는데 55개를 행사를 하는 가운데 겨우 5번 중에 잠깐 접촉을 했다는 부분, 과연 이 부분을 조사하신 노무사분들이 정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고양시 체육회에 거의 고용이 되다시피 해서 돈을 받고 이 조사를 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거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노무사들이 조사를 했다는 부분이고, 과연 이 노무사들이 이 징계를 할 때 그 조사가 과연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시민들과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